영하의 설날 아침, 강남 논현동 골목에 쇳소리가 찢어졌다. 아, 이수진, 이 나쁜 년아, 문 열어, 문 열라고. 모피를 두른 60대 여자가 철제 셔터를 주먹으로 쾅쾅 두들겼다. 뒤에는 떨고 있는 10명의 중년 여자들.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님, 며느리 오늘부로 폐업하고 셔터 내렸으니 그리 아시죠? 거기서 계속 소리 지르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 부릅니다. 뭐야 이게. 여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그 순간 가게 간판에 불이 꺼졌다. 도대체 며느리는 왜 설날 아침에 셔터를 내렸을까?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 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설날 사흘 전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이모카세 식당 수진. 1인 20만 원짜리 예약제 고급 일식당이었다. 오너 셰프 이수진은 주방에서 칼을 숫돌에 갈고 있었다. 칼날이 차가운 빛을 냈다.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렸다. 남편 강진호가 친구 5명을 데리고 들어왔다. 야, 수진아. 오늘 우리 친구들이랑 술 좀 마실 거니까 음식 준비해. 수진은 칼을 내려놓지 않은 채 남편을 바라봤다. 당신 오늘 예약 마감이라고 어제 말했잖아요. 진호가 코웃음을 쳤다. 예약이 뭐가 중요해? 내 가게인데. 친구들 대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친구들이 낄낄거렸다. 수진은 숫돌을 치웠다. 그럼 20만 원씩 계산하세요. 총 120만 원입니다. 진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남편한테 돈 받겠다고? 친구들이 웅성거렸다. 수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장사 방해하지 말고 나가세요. 손님들 오십니다. 진호가 수진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야, 너 정신 차려. 너는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는 기계야. 유세 떨지 마. 그러고는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 수진의 얼굴에 끼얹었다.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친구들아, 먹자. 오늘 다 공짜야. 진호와 친구들은 밤새도록 200만 원어치 술을 마셨다. 수진은 묵묵히 CCTV를 켰다. 녹화 버튼이 빨갛게 켜졌다. 이틀 전 오후 시어머니 박춘자가 식당에 들이닥쳤다. 뽀글 파마에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수진이, 어머니 왔다. 수진은 냉장고 앞에 서 있었다. 춘자가 수진을 밀치고 냉장고를 열었다. 한우 10박스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오메, 이 좋은 고기들 좀 봐라. 춘자는 보자기를 꺼내 한우 박스를 싸기 시작했다. 한 박스에 50만 원짜리였다. 어머님, 그거 오늘 손님 예약건이에요. 손님이 뭐가 중요해? 며느리 고기가 내 고기지. 내가 우리 고향 친구들한테 대접해야겠어. 춘자는 500만 원어치 한우를 보자기에 싸서 들고 나갔다. 수지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장부를 펼쳤다. 5년치 장부. 어머님이 가져간 식재료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총액 3억 원. 수지는 장부를 닫고 눈물을 닦았다. 눈물은 한 방울뿐이었다. 설 전날 밤 진호가 소주를 마시며 수진을 윽박질렀다. 야, 내일 우리 엄마 친구들 10명 온대. 새벽 6시부터 준비해. 수진이 설거지를 하다 말았다. 당신 내일 설날이에요. 가게 쉬는 날이고요. 쉬는 날이면 어때? 우리 엄마 친구들 모시는 게 더 중요하지. 고아 출신인 거 우리 엄마가 봐준 거 잊었어? 진호는 소주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20만 원짜리 밥이면 되지. 10명이니까 200만 원어치 준비하고. 당연히 공짜야. 수지는 유리 조각을 줍지 않았다.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다.
새벽 2시 진호가 코를 골며 잤다. 수진은 옷장에서 여권과 통장을 꺼냈다. 5년 동안 모은 돈 40억 원. 모두 수진 명의였다. 수진은 핸드폰을 꺼내 셔터 원격 제어 앱을 켰다.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집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다. 침대 옆 협탁에서 이혼 소장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그 옆에 가게 폐업 신고서를 나란히 뒀다. 떡국 대신 서류가 놓인 명절 식탁. 수지는 트렁크를 끌고 집을 나섰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설날 아침 9시 진호가 눈을 떴다. 침대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수진아? 야, 수진아. 대답이 없었다. 진호는 거실로 나갔다. 식탁 위에 서류 2장이 놓여 있었다. 이혼 소장? 폐업 신고서? 이게 무슨... 진호의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집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만 울렸다. 그때 어머니 박춘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 이 병신아. 지금 가게 앞인데 문이 안 열려. 당장 와. 진호는 급하게 옷을 걸쳤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타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아씨. 진호는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강남 논현동 수진 식당 앞. 영하의 날씨에 10명의 중년 여자들이 떨고 있었다. 박춘자는 모피 코트를 두르고 셔터 앞에 서 있었다. 춘자야, 추워 죽겠어. 빨리 문 열어. 아이고, 우리 20만 원짜리 한우 먹으러 왔는데. 친구들이 아우성쳤다. 춘자가 비밀번호를 눌렀다. B-B-B- 오류음만 울렸다. 이상하네. 분명히 이 번호였는데. 춘자는 다시 눌렀다. 또 오류음. 셔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춘자야, 설마 며느리가 너 무시하는 거 아니여?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고 문을 닫아놔? 장난해? 친구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춘자의 얼굴이 흑빛이 됐다. 아, 아니야. 며느리가 실수로. 춘자는 주먹으로 철제 셔터를 두들겼다. 아, 이수진. 이 나쁜 년아. 엄마 왔다니까. 문 열어. 문 열라고. 쇳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바로 그때 춘자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며느리. 여보세요. 수진아, 너 지금 어디 있어? 당장 와서 문. 어머님. 차가운 목소리가 춘자의 말을 잘랐다. 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냉랭했다. 며느리 오늘부로 폐업하고 셔터 내렸으니 그리 아시죠? 거기서 계속 소리 지르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 부릅니다. 뭐라고? 너 지금 장난해? 어머님께서 5년간 공짜로 드신 식재료가 오늘부터 청구 들어갑니다. 3억 원. 법적으로 받아내겠습니다. 이 미친년이. 춘자가 소리를 질렀지만 전화는 끊겼다. 친구들이 수군거렸다. 춘자야, 도대체 며느리한테 뭘 한 거야? 우리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춘자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지려다 멈췄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바로 그때 진호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춘자가 진호의 멱살을 잡았다. 아, 이 병신아. 마누라 하나 관리 못해서 이 꼴을 만들어. 너 때문에 내가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했잖아. 엄마, 나도 지금 정신이 없어. 집에서 이혼 소장이 나왔다고. 모자가 셔터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싸웠다. 친구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 자리를 떴다. 춘자야, 우리 먼저 간다. 다음에 밥 사. 야, 잠깐만. 춘자가 외쳤지만 친구들은 돌아보지 않았다. 10명이 모두 사라졌다. 진호가 셔터에 대고 소리쳤다. 수진아,
수진아, 제발 문 열어. 우리 얘기 좀 하자. 대답이 없었다. 진호는 셔터 틈새로 손가락을 넣어 억지로 올리려 했다. 손가락이 까졌다. 피가 났다. 아, 바로 그 순간 가게 간판의 불이 꺼졌다. 수진이라는 간판이 암흑 속으로 사라졌다. 춘자와 진호는 꺼진 간판을 멍하니 바라봤다. 영하의 바람이 모자의 얼굴을 때렸다. 수진은 그 시각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핸드폰 화면에는 식당 앞 CCTV 영상이 떠 있었다. 셔터 앞에서 절규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 수진은 샴페인 잔을 들어 화면에 대고 건배했다. 너희들의 세상도 끝났어. 그리고 원격으로 간판 전원을 껐다. 화면 속 간판이 깜깜해졌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탑승 안내 방송을 기다렸다. 목적지 베트남 나트랑. 새로운 시작이었다.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친구들은 이미 다 가버렸다. 셔터 앞에는 춘자와 진호만 남았다. 진호야, 배고파 죽겠다. 우리 어디 가서 밥이나 먹자.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기 골목 안쪽에 해장국집 있어요. 거기 가요. 모자는 비틀거리며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다. 낡은 간판에 할매 뼈해장국이라고 적혀 있었다. 춘자가 코를 찡그렸다. 여기, 이런 데서 먹어? 엄마,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일단 들어가요. 식당 안은 좁고 어두웠다. 플라스틱 테이블 5개가 전부였다. 춘자는 모피 코트를 여미며 자리에 앉았다. 여기요. 해장국 둘이요. 주인 할머니가 인상을 찌푸리며 나왔다. 10,000원씩 20,000원이요. 춘자가 코웃음을 쳤다. 20,000원? 이게 무슨 해장국이 20,000원이야? 우리 며느리 가게는 200,000원짜리였다고. 그럼 거기 가서 드시지 왜 여기 와? 할머니가 쏘아붙였다. 춘자는 입을 다물었다. 해장국이 나왔다. 국물이 뿌옇고 고기는 몇 점 안 보였다. 춘자는 숟가락을 들다 말았다. 이게 뭐야? 며느리네 한우랑 비교가 되냐고. 진호가 춘자의 팔을 잡았다. 엄마,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 쳐다봐요. 하지만 춘자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아니, 이런 허름한 데서 20,000원을 받아? 며느리네는 200,000원짜리인데도 최고급 한우에. 바로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렸다. 춘자의 고향 친구 3명이 들어왔다. 아까 떠났던 그 친구들이었다. 어머, 춘자야. 너 여기 있었어? 춘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희들. 친구들이 춘자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한 명이 해장국 그릇을 가리키며 비웃었다. 아니, 춘자야. 이게 200,000원짜리 한우야? 겨우 20,000원짜리 뼈해장국이잖아. 우리를 영하의 날씨에 세워놓고 결국 너는 여기서 싸구려 국이나 먹고 있었어? 완전 사기꾼이네. 우리 망신 줬잖아. 친구들의 목소리가 식당을 가득 메웠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다. 춘자가 두 손을 모았다. 미안해, 얘들아. 며느리가 갑자기 가게를 닫아버려서. 며느리 핑계 대지 마. 너 원래 허세만 부리고 돈은 한 푼도 없잖아. 한 친구가 춘자의 모피 코트를 잡아당겼다. 이것도 가짜겠지? 진짜 밍크면 며느리네 가게라도 열렸을 거 아냐. 나. 춘자가 비명을 질렀다. 진호가 일어났다. 아주머니들 진정하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엄마 관리도 못하는 주제에. 친구들은 춘자의 테이블에 물을 쏟았다. 해장국 그릇이 넘어지며 국물이 춘자의 옷에 튀었다. 으악! 춘자가 소리쳤다. 친구들은 침을 뱉으며 식당을 나갔다. 춘자는 젖은 옷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주인 할머니가 다가왔다. 손님 계산하고 나가세요.
장사 방해하지 말고. 진호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카드 3장이 들어 있었다. 전부 수진 명의로 만든 가족 카드였다. 카드 됩니다. 그럼요. 진호는 카드를 내밀었다. 주인 할머니가 단말기에 카드를 넣었다. B-, B-, B-. 승인 거부. 손님, 이 카드 안 돼요. 네, 다시 해보세요. 두 번째 카드. B-, B-, B- 승인 거부. 세 번째 카드. B-, B-, B- 승인 거부. 진호의 손이 떨렸다. 이상한데. 분명히 어제까지 됐는데. 주인 할머니가 단말기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분실 신고된 카드입니다. 진호는 핸드폰을 꺼내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 해당 카드는 오늘 새벽 2시에 본인이 분실 신고하셨습니다. 제가 신고한 게 아닌데요. 명의자이신 이수진 고객님께서 직접 신고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진호는 주저앉았다. 엄마, 카드가 다 막혔어요. 춘자가 비명을 질렀다. 뭐, 그럼 우리 어떡하라고. 주인 할머니가 팔짱을 꼈다. 손님들,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죠. 뭐라고요? 설거지. 지금 싱크대에 그릇 산더미예요. 다 닦을 때까지 못 나갑니다. 춘자는 벌떡 일어났다. 내가 왜 설거지를, 내가 누군지 알아? 며느리가 20만 원짜리 식당 하는데. 그래요? 그럼 그 며느리 불러서 돈 내라고 하세요. 아니면 설거지 시작하든가. 주인 할머니는 단호했다. 춘자는 진호를 쳐다봤다. 진호야, 너 현금 없어? 엄마, 저도 통장이 마이너스예요. 전부 수진이가 관리했거든요. 춘자는 무너졌다. 주인 할머니가 앞치마 2개를 던졌다. 자, 입으세요. 그릇 200개 있어요.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모피 코트를 벗었다. 안에는 낡은 회색 내복이 있었다. 언제나 명품 코트로 가렸던 초라한 민낯. 엄마. 진호가 눈을 돌렸다. 춘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로 갔다. 기름때 묻은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춘자는 그릇을 들다 손을 베었다. 아야. 주인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조심해서 닦으세요. 깨뜨리면 변상이에요. 춘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찬물에 손이 얼얼했다. 평생 설거지 한 번 안 해본 손이었다. 진호도 옆에서 그릇을 닦았다. 모자는 1시간 동안 말없이 그릇을 닦았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설거지가 끝났다. 춘자의 손은 퉁퉁 부어 있었다. 이제 가도 되나요? 주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 할머니가 춘자의 모피 코트를 들었다. 이거 맡아둘게요. 네. 왜요? 담보요. 다음에 또 올 것 같아서요. 제 옷인데요. 손님이 여기서 난동 부린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싸게 먹힌 거예요. 가세요. 춘자는 내복 차림으로 식당을 나왔다. 밖은 이미 캄캄했다. 영하의 바람이 몸을 파고들었다. 춘자는 떨었다. 진호가 자신의 패딩을 벗어 어머니에게 입혔다. 엄마, 이거라도 입으세요. 고마워, 진호야. 모자는 집으로 향했다. 고급 빌라 엘리베이터 앞. 진호가 비밀번호를 눌렀다. B-, B-, 오류음. 이상한데? 분명히 이 번호였는데. 춘자가 밀쳤다. 비켜봐. 내가 할게. 춘자도 번호를 눌렀다. B-, B-, 오류음. 안 돼. 안 돼. 진호는 현관문 비밀번호도 눌렀다. 역시 오류음. 수진이가 비번을 다 바꿨어요. 춘자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들겼다.
이수진, 문 열어. 여기 내 집이야. 복도에 춘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옆집 문이 열렸다. 시끄러워요. 경찰 부를 거예요. 문이 쾅 닫혔다. 춘자는 주저앉았다. 진호야, 우리 어디서 자? 진호도 대답이 없었다. 두 사람은 복도 바닥에 앉았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엉덩이를 얼렸다. 춘자는 가방에서 소금 봉지를 꺼냈다.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다. 이 저주받을 년. 춘자는 현관문에 대고 소금을 뿌렸다. 너는 평생 재수 없을 거야. 저주받아. 소금 가루가 바닥에 흩어졌다. 진호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엄마, 그만해요. 소용없어요. 춘자는 소금 봉지를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통곡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한테 이런 꼴을 당하다니. 1시간쯤 지났을까? 경비원이 올라왔다. 손님들, 여기 못 계세요. 내려가세요. 저희 집인데요. 주인이 여러분을 무단 침입으로 신고했어요. 빨리 나가시죠. 경비원은 단호했다. 춘자와 진호는 엘리베이터에 실려 1층으로 내려갔다. 밖은 더 추웠다. 진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지하 주차장으로 가요. 거기가 바람은 안 불어요. 지하 주차장은 어둡고 습했다. 춘자와 진호는 구석에 버려진 박스를 펼쳤다. 여기서 자라고?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호는 대답 대신 박스를 깔았다. 두 사람은 박스 위에 누웠다. 시멘트 바닥에 냉기가 올라왔다. 춘자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배고파. 진호도 배가 고팠다. 아침부터 해장국 한 그릇이 전부였다. 춘자가 일어나 주차장을 둘러봤다.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컵라면 용기가 보였다. 진호야, 저기. 춘자는 기어가서 컵라면 용기를 집었다. 안에 국물 찌꺼기가 조금 남아 있었다. 춘자는 손가락으로 찌꺼기를 긁어 입에 넣었다. 엄마. 진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춘자는 멈추지 않았다. 너무 배가 고팠다. 맛있다. 춘자는 눈물을 흘리며 찌꺼기를 핥았다. 진호는 고개를 돌렸다. 차마 볼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춘자의 핸드폰이 울렸다. 영상통화였다. 발신자 며느리.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화면에 수진이 나타났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배경은 푸른 바다와 야자수.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유로웠다. 너. 춘자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수진이 먼저 말했다. 어머님, 박스 위는 따뜻하세요? 셔터 밖은 많이 춥죠? 춘자는 말문이 막혔다. 수진은 어떻게 알았을까? CCTV요. 주차장 구석에도 있거든요. 제가 설치했어요. 수진이 핸드폰 화면을 돌렸다. 나트랑 해변의 석양이 보였다. 여긴 따뜻해요. 28도예요. 어머님, 한우 드시고 싶으시죠? 여기 스테이크 진짜 맛있어요. 화면에 접시 위에 두툼한 스테이크가 나타났다. 춘자는 침을 삼켰다. 수진이 스테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역시 최고급 고기는 다르네요. 어머님이 훔쳐가신 그 한우보다 훨씬 맛있어요. 이 나쁜 년. 춘자가 핸드폰을 집어던지려 했지만 수진이 말했다. 아, 참. 어머님 고향집에 손님들 보냈어요. 오늘 빨간 딱지 붙었을 거예요. 뭐라고? 5년치 식재료값 3억 원. 어머님 집으로 가압류 들어갔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요. 춘자는 뒷목을 잡았다. 어머님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맛있는 거 더 먹으러 갈게요. 전화가 끊겼다. 춘자는 핸드폰을 든 채 굳어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진호가 어머니를 흔들었다.
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내 집, 내 집. 춘자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바로 그 순간 주차장 입구에서 남자 3명이 들어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큰 남자들이었다. 강진호 씨 맞죠? 진호는 벌떡 일어났다. 누구세요? 빚 받으러 왔습니다. 8천만 원. 오늘까지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8천만 원이요? 저 그런 돈 빌린 적 없는데요.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서명 있죠? 작년에 강진호 씨 명의로 대출 받으신 거 맞습니다. 진호는 서류를 봤다.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수진이 관리하던 도장이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법원 가서 따지세요. 지금 당장 돈 내놓으시죠. 돈이 없어요. 카드도 다 막혔고. 남자들이 진호의 팔을 붙잡았다. 그럼 우리랑 가시죠. 평생 노가다판에서 굴려주겠습니다. 빚 다 갚을 때까지요. 엄마. 진호가 소리쳤다. 춘자가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우리 아들 나. 남자 하나가 춘자를 밀쳤다. 춘자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할머니, 가만히 계세요. 아들 못 볼 각오하세요. 남자들은 진호를 끌고 주차장을 나갔다. 진호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엄마. 진호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춘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울부짖었다. 진호야, 우리 아들. 주차장에는 춘자의 울음소리만 메아리쳤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춘자는 박스 위에서 몸을 웅크렸다. 손에는 아직 컵라면 용기가 쥐어져 있었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춘자는 중얼거렸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며느리의 식당, 명품 코트, 아들. 하루 만에 모두 사라졌다. 주차장 구석, CCTV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수지는 어디선가 이 모습을 보고 있을 것이었다. 춘자는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다. 수진아, 제발.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차가운 침묵만 가득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인천공항 입국장. 수지는 명품 수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났다. 손에는 루이비통 캐리어, 목에는 진주 목걸이. 입국장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더러운 작업복을 입은 진호였다. 손에는 편의점 컵라면이 들려 있었다. 진호는 수진을 봤다. 눈이 마주쳤다. 진호는 컵라면을 떨어뜨리고 달려갔다. 수진아. 수진은 멈춰 서지 않았다. 경호원 2명이 옆에 나타나 진호를 막아섰다. 비켜. 내 아내야. 손님 물러나세요. 경호원이 진호의 가슴을 밀었다. 진호는 바닥에 넘어졌다. 수지는 선글라스 너머로 진호를 내려다봤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 당신,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응? 진호가 무릎을 꿇었다. 공항 사람들이 쳐다봤다. 수지는 구두 뒤축을 들어 진호의 손가락을 밟았다. 으악! 길 막지 마세요. 지저분해요. 수지는 발을 치우고 걸어갔다. 진호는 손가락을 부여잡고 바닥을 굴렀다. 수진아, 수진아. 수지는 돌아보지 않았다. 자동문이 열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진호는 바닥에 쏟아진 컵라면 국물을 바라봤다. 배가 고팠다. 손가락으로 국물을 긁어 입에 넣었다. 맛없어. 진호는 울었다. 사흘 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춘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화병으로 쓰러진 것이었다. 산소호흡기가 코에 꽂혀 있었다. 진호가 옆에 앉아 있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춘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진호야. 엄마.
엄마 정신 차렸어요? 의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분, 환자분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심장판막 문제예요. 빨리 안 하면 위험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진호는 멍해졌다. 2천만 원. 지금 진호에게는 2만 원도 없었다.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돈 구해볼게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3일 안에 입금 안 되면 퇴원 조치합니다. 의사는 나갔다. 진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내가 뭐라도 할게. 걱정 마요. 춘자는 눈물을 흘렸다. 진호야, 수진이한테 빌어봐. 제발.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강남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 앞. 수진이 외제차에서 내렸다. 발레 파킹 직원이 차 키를 받았다. 진호가 레스토랑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새벽부터 기다린 것이었다. 수진아. 진호가 달려가 수진의 구두를 붙잡았다. 제발. 엄마 치료비만 도와줘. 2천만 원만. 제발. 수진은 구두를 빼냈다. 당신 손 더러워요. 구두값이 2천만 원인데. 수진아, 제발.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 수진은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작은 천자루를 꺼냈다. 여기. 진호는 자루를 받았다. 무거웠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 진호가 자루를 열었다. 안에는 100원짜리 동전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이게 뭐야? 2천만 원이요. 100원짜리 20만 개. 직접 세어봐요. 수진은 자루를 진호의 머리 위에 쏟았다. 동전이 우수수 쏟아졌다. 짤랑짤랑 동전이 바닥에 흩어졌다. 진호의 머리와 어깨에도 동전이 떨어졌다. 이거 주워서 치료해요. 당신 엄마 목숨값이에요. 수진은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진호는 바닥에 흩어진 동전을 멍하니 바라봤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한 아이가 동전을 주우려 하자 엄마가 손을 잡아 끌었다. 가자. 저런 사람 건드리지 마. 진호는 무릎을 꿇고 동전을 주었다. 1개, 2개, 3개. 미안해. 미안해. 진호는 울면서 동전을 주머니에 넣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춘자는 침대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간호사가 켜놓은 TV에서 뉴스가 나왔다. 강남 논현동의 유명 이모카세 식당 수진이 대기업에 매각됐습니다. 매각가는 50억 원으로 알려졌는데요. 춘자는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50억? 50억? 화면에 수진의 얼굴이 크게 나왔다. 인터뷰 중이었다. 5년간 정성껏 운영한 가게를 좋은 분들께 넘기게 돼서 기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할 계획입니다. 수진은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춘자는 TV를 향해 베개를 던졌다. 50억? 그게 다 내 거야. 내가 며느리 뒷바라지 했는데. 내 등심, 내 한우. 춘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비명을 질렀다. 심장 모니터가 삑삑 울렸다. 내 돈, 내 돈.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하지만 춘자는 멈추지 않았다. 침대 시트를 이빨로 물어뜯었다. 으악. 의사가 진정제를 놓았다. 춘자는 서서히 눈을 감았다. 입에서는 침이 흘렀다. 환자 정신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정신과 협진 의뢰하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춘자의 귓가에서 멀어졌다. 일주일 후 강남 한복판에 거대한 광고판이 올라갔다. 수진 멤버십 클럽 마이너스 특별한 당신만을 위한 프라이빗 다이닝. 수진의 새 식당이었다. 예전보다 더 화려하고 고급스러웠다. 입구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다. 문 옆에는 작은 팻말. 회원제 운영 노숙자 및 무단 출입 금지.
그 아래 작은 사진 2장이 붙어 있었다. 춘자와 진호의 얼굴이었다. 진호는 멀리서 그 광고판을 올려다봤다. 손에는 20만 개의 동전을 세느라 부어오른 손가락. 수진아. 진호는 무릎을 꿇었다. 한복판 길거리에서 같은 시각 폐허가 된 공사장. 진호는 빚쟁이들에게 끌려와 있었다. 남자 하나가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서명해. 이게 뭔데요? 평생 노동계약서야. 너 빚 8천만 원 어떻게 갚을 거야? 이거 사인하면 우리가 일자리 제공해 줄게. 빚 다 갚을 때까지 일해. 평생이요? 그래, 평생. 싫으면 지금 당장 8천만 원 내놔. 진호는 서류를 봤다. 하루 15시간 노동. 월급 150만 원. 그중 100만 원은 빚상환. 이건 노예계약이잖아요. 남자가 진호의 멱살을 잡았다. 노예. 그래, 노예야. 내 마누라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선택해. 서명할래, 죽을래?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그리고 서명했다. 좋아. 내일부터 출근해. 새벽 5시야. 남자들은 웃으며 나갔다. 진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수진아, 왜 이래? 왜? 진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회색 구름만 가득했다. 다음 날 춘자와 진호의 낡은 월세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진호가 문을 열었다. 법원 집행관 2명이 서 있었다. 강진호 씨 맞죠? 재산 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뭐요? 집행관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빨간 딱지를 벽에 붙이기 시작했다. 냉장고 압류, TV 압류, 세탁기 압류. 진호는 멍하니 서 있었다. 춘자가 병원에서 급히 나와 뛰어들어왔다. 뭐 하는 거야? 여기 우리 집이야. 채무 불이행으로 압류됐습니다. 일주일 안에 나가세요. 집행관은 춘자의 방에도 들어갔다. 옷장을 열었다. 이것들도 압류. 이건 뭐지? 집행관이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가짜 보석들이 가득했다. 이게 뭐예요? 춘자가 달려가 상자를 빼앗으려 했다. 그거 내 거야. 손대지 마. 집행관이 보석을 하나 집어봤다. 전부 모조품이네요. 가치 없음. 보석들을 바닥에 쏟았다. 플라스틱 구슬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춘자는 무릎을 꿇고 보석을 주었다. 내 보석, 내 보석. 집행관들은 모든 물건에 딱지를 붙이고 나갔다. 방안은 빨간 딱지로 도배됐다. 춘자는 바닥에 앉아 가짜 보석을 꼭 쥐었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진호는 창문 밖을 봤다. 멀리 수진의 새 식당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다. 한 달 후 춘자의 고향 마을. 마을회관 앞에 현수막이 걸렸다. 이수진 셰프 기증 -세 마을회관 준공식.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수진이 직접 왔다. 하얀 정장에 진주 귀걸이. 제가 이 마을과 인연이 있어서 작은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마을 이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수진 셰프님께서 5억을 기부해 주셔서 이렇게 훌륭한 회관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다. 수진은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수진은 핸드폰을 꺼내 스피커를 켰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며느리 돈이 내 돈이지. 내가 고기 훔쳐다가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게 뭐가 어때? 춘자의 목소리였다. 이 멍청한 며느리는 고아 출신이라 우리 집안에 감사해야 돼.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제 전 시어머니 박춘자 씨가 하신 말씀입니다. 5년간 제 식당에서 3억 원어치 식재료를 훔쳐가셨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춘자 그 양반이 그런 짓을.
아니, 며느리 돈 훔쳐다 우리한테 고기 나눠준 거였어? 창피해서 어쩌나. 마을 이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박춘자 씨는 이제 우리 마을의 수치입니다. 앞으로 마을 행사에 출입 금지시키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수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춘자는 병원 침대에서 이 소식을 핸드폰으로 봤다. 친구가 보낸 영상이었다. 아, 춘자는 핸드폰을 벽에 던졌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다. 수진이, 이 나쁜 년, 으악. 간호사가 달려왔다. 춘자는 침대 시트를 물어뜯으며 발버둥 쳤다. 진정제 놓겠습니다. 주사 바늘이 팔에 꽂혔다. 춘자의 몸이 서서히 늘어졌다. 등심, 내 등심. 춘자는 중얼거리며 의식을 잃었다. 며칠 후 병원 앞. 춘자의 고향 친구 5명이 나타났다. 얼굴은 차가웠다. 춘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친구들을 보고 반가워했다. 얘들아, 너희가 날 찾아오다니. 한 친구가 춘자의 뺨을 때렸다. 짝! 이 사기꾼아. 춘자는 멍했다. 뭐야? 너 우리한테 돈 뜯어먹었지? 며느리 돈 훔쳐다 우리한테 고기 나눠준 거였어? 내가 빌려간 돈 500만 원 당장 내놔. 친구들이 춘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으악, 아야. 돈 안 갚으면 경찰 신고할 거야. 친구들은 춘자에게 침을 뱉고 갔다. 춘자는 휠체어에 쓰러졌다. 얘들아, 미안해. 하지만 친구들은 돌아보지 않았다. 저녁, 수진의 새 레스토랑 VIP룸. 수진은 샴페인을 마시며 창밖을 봤다. 강남의 야경이 눈부셨다. 집사가 들어왔다. 사장님, 다음 주 일정 확인드립니다. 뭐가 있죠? 재혼 발표 기자회견입니다. 상대방은 S그룹 장남이시죠. 수지는 미소 지었다. 시어머니한테 알려줬어요? 네, 병원으로 편지 보냈습니다. 좋아요. 수지는 샴페인 잔을 들었다.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재벌과 결혼이에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다음 날 아침 병원. 춘자는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 이수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다. 어머님, 저 다음 주에 재혼해요.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재벌가랑요. 초대장은 안 보냅니다. 어머님 같은 분은 자격이 없으니까요. 마이너스 수진 올림. 춘자는 편지를 읽다 눈이 뒤집혔다. 재벌이라고? 춘자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으악. 그리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다. 심전도 모니터가 빠르게 깜빡였다. 환자 쇼크 상태. 응급실로. 의사들이 달려왔다. 춘자는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했다. 등심. 재벌. 내 거야. 춘자의 중얼거림이 복도에 메아리 쳤다. 2달 후 서울역 광장. 춘자는 급식소 줄에 서 있었다. 낡은 회색 점퍼에 찢어진 운동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한 분씩만 받아가세요. 자원봉사자가 소리쳤다. 춘자는 쟁반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식판에 찬밥과 김치 몇 조각이 담겼다. 국은 맹물에 가까웠다. 감사합니다. 춘자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옆에 있던 노숙자가 춘자를 쳐다봤다. 아줌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춘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숟가락으로 찬밥을 떴다. 입에 넣자 눈물이 났다. 며느리 밥이 20만 원이었는데 춘자는 중얼거렸다. 옆 사람이 비웃었다. 20만 원? 여기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공짜 밥도 감사한 사람들이야. 춘자는 밥을 삼키다 목이 메었다. 물을 마셨다. 물도 미지근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겨울바람이 매서웠다.
춘자는 골판지를 주워 몸에 둘렀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자원봉사자가 물었다. 춘자는 고개를 저었다. 갈 데 없어요. 그럼 저기 쉼터로 가보세요. 춘자는 비틀거리며 걸었다. 발이 시렸다. 구두 밑창에 구멍이 났다. 같은 시각 강남 재건축 현장. 진호는 벽돌을 나르고 있었다. 허리에는 보조기를 찼다.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다. 강서방, 빨리 안 움직여. 현장 반장이 소리쳤다. 진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벽돌 20장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올랐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세 번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 진호는 진흙탕에 굴렀다. 으악! 벽돌이 쏟아졌다. 몸이 진흙 속에 파묻혔다. 이 새끼가 또 실수야? 벽돌값 내 월급에서 까? 반장이 진호의 등을 발로 찼다. 진호는 신음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호는 일어나 진흙을 털었다. 온몸이 젖었다. 추웠다. 점심시간. 진호는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다. 밥반 공기에 단무지 몇 조각. 옆 인부가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다. 냄새가 났다. 진호는 침을 삼켰다. 형님, 고기 한 점만. 꺼져. 내 돈으로 사 먹어. 진호는 단무지를 입에 넣었다. 짰다. 물을 마셨다.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수진과의 결혼 사진이었다. 수진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다. 수진아. 진호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퇴근 후 진호는 지하철을 탔다. 자리가 없어서 구석에 섰다. 옷에서 진흙 냄새가 났다. 옆 사람이 코를 막고 자리를 옮겼다. 진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압구정역에서 내렸다. 수진의 새 레스토랑이 있는 곳이었다. 진호는 레스토랑 앞에 섰다. 화려한 간판과 조명. 입구에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섰다. 바로 그때 하얀 벤틀리가 도착했다. 발레 파킹 직원이 문을 열었다. 수진이 내렸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백.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목을 감쌌다. 진호는 숨을 멈췄다. 수진아. 진호가 달려갔다. 수진의 차 앞을 막아섰다. 수진아, 나야. 진호야. 수진은 선글라스 너머로 진호를 봤다. 진흙투성이 작업복. 더러운 얼굴. 비켜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엄마가 거리에서. 경호원. 수진이 손가락을 튕겼다. 경호원 2명이 진호를 붙잡았다. 나. 진호가 발버둥 쳤다. 수진은 차 창문을 올렸다. 재수 없게 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나타나면 경찰 부릅니다. 차가 출발했다. 진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수진아. 하지만 차는 멀어졌다. 뒷유리에 진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경호원들이 진호를 일으켰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가세요. 제발. 한 번만. 안 가시면 경찰 부릅니다. 진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레스토랑을 뒤돌아봤다. 밝은 불빛 속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진호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다음 날 저녁, 수진의 레스토랑 입구. 춘자가 나타났다. 찢어진 옷에 더러운 얼굴. 손에는 빈 컵을 들고 있었다. 수진아. 춘자가 문을 두드렸다. 경호원이 달려왔다. 할머니, 여기 못 들어오세요. 나 박춘자야. 수진이 시어머니라고. 경호원이 춘자의 팔을 잡았다.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나 며느리 만나러 왔다고. 춘자가 소리를 질렀다.
레스토랑 안 손님들이 쳐다봤다. 경호원 둘이 춘자를 끌어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재수 없으니까 저리 가세요. 춘자는 보도블록에 내던져졌다. 무릎이 까졌다. 피가 났다. 아야. 춘자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레스토랑 2층 창문에서 수진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춘자와 눈이 마주쳤다. 춘자가 손을 흔들었다. 수진아, 며느리. 수진은 커튼을 닫았다. 춘자의 모습이 사라졌다. 춘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며느리, 제발. 지나가던 사람들이 춘자를 피해갔다. 일주일 후 강남 한복판. 진호는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나왔다. 걸어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진호 오빠. 진호는 돌아봤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화려한 옷에 명품 가방. 진호의 불륜녀 박민지였다. 민지야. 민지가 코웃음을 쳤다. 오빠, 이게 무슨 꼴이야? 거지도 아니고. 민지는 진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오빠 전처가 나한테 돈 줬어. 많이. 5천만 원. 뭐? 수진 언니가 나한테 전화했어. 진호한테 증거 다 넘겨주면 돈 주겠다고. 나 그래서 다 줬지. 사진, 영상, 문자 전부. 민지는 새 가방을 자랑했다. 이거 에르메스야. 수진 언니 돈으로 샀어. 고마워, 오빠. 민지는 진호 얼굴에 침을 뱉었다. 또, 쓰레기 같은 새끼. 나한테 재혼하자고 해놓고 막상 이혼하니까 돈 한 푼 없잖아. 수진 언니가 훨씬 나아. 민지는 웃으며 떠났다. 명품 구두 소리가 경쾌했다. 진호는 얼굴에 침을 닦았다. 손이 떨렸다. 수진아, 너까지. 진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 달 후 춘자의 고향 마을. 춘자는 시장 뒷골목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앞에는 빈 깡통이 놓여 있었다. 동량종, 동량종. 춘자가 중얼거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외면했다. 생선 가게 주인이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생선 대가리들이 쓰레기통에 쌓였다. 춘자는 쓰레기통을 쳐다봤다. 침을 삼켰다. 주인이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서 춘자는 기어갔다. 쓰레기통에서 생선 대가리 하나를 집었다. 뭐 하는 거야? 주인이 달려왔다. 춘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으악, 도둑질이야? 이 거지 할망구가. 주인이 춘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생선 대가리가 굴러갔다. 다른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저 할멈 아까도 봤어. 계속 돌아다니면서 훔쳐가더라. 경찰 불러. 춘자는 두 손을 모았다. 죄송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배고프면 일을 하든가. 왜 남의 물건을 훔쳐? 상인 하나가 춘자에게 물을 끼얹었다. 으악! 차가운 물이 온몸을 적셨다. 춘자는 떨었다. 다시는 오지 마. 보기 싫어. 상인들이 춘자를 쫓아냈다. 춘자는 젖은 옷을 입고 비틀거리며 걸었다. 골목 구석에 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추웠다. 등심, 한우, 내가 먹던 그 고기. 춘자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웃었다. 미친 사람처럼. 하하. 20만 원. 하하. 지나가던 사람들이 춘자를 피해갔다. 일주일 후 강남 한복판 전광판. 거대한 화면에 뉴스가 떴다. 세계적 셰프 이수진, S그룹 장남과 재혼 발표. 수진의 웨딩 화보가 화면을 가득 메웠다. 순백의 드레스, 다이아몬드 티아라. 진호는 전광판 아래 서서 화면을 올려다봤다. 손에는 벽돌 먼지가 묻어 있었다. 재혼, 재벌. 진호는 무릎이 꺾였다.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으악! 진호는 소리를 질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수진아, 수진아. 하지만 전광판 속 수진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진호는 바닥을 주먹으로 쳤다. 피가 났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진호는 울었다. 한복판 길거리에서 사람들은 진호를 피해 지나갔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진호는 천천히 일어났다. 결혼식을 망쳐야 해. 진호의 눈빛이 변했다. 피가 섞인 눈물이 흘렀다. 수진아, 너도 똑같이 당해봐. 진호는 주먹을 쥐었다. 다음 날 새벽, 진호는 쓰레기 집화장으로 갔다. 뭐하러 왔어? 관리인이 물었다. 진호는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냈다. 음식물 쓰레기 좀 주세요. 봉투째로. 뭐? 미쳤어? 제발이요. 이거 전 재산이에요. 관리인은 돈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 하나를 던졌다. 가져가. 진호는 봉투를 들었다. 악취가 코를 찔렀다. 고마워요. 진호는 봉투를 메고 나왔다. 어깨가 젖었다. 썩은 물이 스며들었다. 수진아, 내 결혼식의 선물이야. 진호는 웃었다. 눈물과 웃음이 섞였다. 그는 수진의 결혼식장 주소를 검색했다. 강남 그랜드 호텔. 토요일에 간다. 진호는 쓰레기 봉투를 숨겼다. 그리고 공사장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처음으로 목적이 생겼다. 수진아, 기다려. 내가 간다. 진호의 그림자가 새벽 거리를 따라 길게 늘어졌다. 같은 시각, 수진의 펜트하우스. 수진은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다. 집사가 들어왔다. 사장님, 결혼식 경호 계획 최종 점검 완료됐습니다. 진호가 올 것 같죠? 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하고 계셨군요. 수진은 미소 지었다. 당연하죠. 들여보내세요. 모든 하객 앞에서 망신 주려고요. 알겠습니다. 수진은 와인 잔을 들었다. 쇼의 시작이에요. 토요일 오전 강남 그랜드 호텔. 진호는 호텔 정문 앞에 섰다. 손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악취가 진동했다. 식장이 어디지? 진호는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경비원이 막아섰다. 손님, 초대장 있으세요? 나 신랑 아는 사람이야. 들여보내줘. 경비원이 진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찢어진 작업복, 더러운 얼굴, 악취나는 봉투. 초대장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아, 나 진짜 아는 사람이라니까. 진호가 소리쳤다. 다른 경비원 둘이 달려왔다. 손님,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경비원들이 진호의 팔을 잡았다. 나. 진호는 발버둥 쳤다. 봉투에서 썩은 물이 흘렀다. 으악, 이게 뭐야? 경비원이 코를 막았다. 진호를 호텔 밖으로 끌어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진호는 보도블록에 내던져졌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젠장. 진호는 일어나 봉투를 주었다. 호텔을 돌아봤다. 정문은 틀렸다. 뒷문으로. 진호는 호텔 뒤편으로 돌아갔다. 같은 시각 호텔 뒷골목. 춘자가 쓰레기차 뒤에 숨어 있었다. 머리에는 낡은 모자를 눌렀었다. 쓰레기차가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춘자는 차 뒤에 매달렸다. 손에 힘이 없었다. 그래도 버텼다. 주차장에 도착했다. 춘자는 차에서 내려 기둥 뒤에 숨었다. 며느리 드레스 찢어버린다. 춘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가위를 꺼냈다. 녹슨 가위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갔다.
복도에는 꽃 장식이 가득했다. 화려하네. 다 내 돈으로. 춘자는 이를 갈았다. 식장 입구가 보였다.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춘자는 화장실로 숨었다. 일단 기다린다. 오후 2시 웨딩홀 VIP 대기실. 수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집사가 들어왔다. 사장님, 진호 씨가 뒷문에서 난동 부리고 있습니다. 예상대로네요. 들여보낼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여보내세요. 단 하객들이 다 앉은 후에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망신 줘야죠. 알겠습니다. 춘자 씨도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분도요? 완벽하네요. 수지는 립스틱을 고쳤다. 쇼타임이에요. 오후 3시 웨딩홀. 300명의 하객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재벌, 정치인, 유명인들이었다. 무대 위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신랑 S그룹 장남 최우진이 단상에 섰다. 30대 중반의 잘생긴 남자였다. 음악이 흘렀다. 수진이 입장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수진은 우아하게 걸어갔다. 바로 그때 뒷문이 벌컥 열렸다. 수진아. 진호가 뛰어들어왔다. 손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하객들이 술렁였다. 저게 뭐야? 거지가 왜 여기 있어? 진호는 단상을 향해 달렸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수진이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경호원들이 멈췄다. 진호는 단상 앞에 섰다. 수진아, 너 이럴 거야? 나랑 엄마를 거지로 만들어 놓고 재벌이랑 결혼해?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수지는 차분히 말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제 전남편 강진호입니다. 하객들이 놀랐다. 수지는 무대 뒤를 손짓했다.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이 떴다. 5년 전 영상이었다. 진호가 수진의 얼굴에 물을 끼얹는 장면. 야, 너는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는 기계야. 진호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다. 다음 영상. 박춘자가 냉장고에서 한우를 훔쳐가는 장면. 며느리 고기가 내 고기지. 춘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다음 영상. 진호가 불륜녀와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하객들이 술렁였다. 저런. 며느리한테 저렇게 하고도. 수지는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이 사람은 5년간 저를 가스라이팅하고 폭언했습니다. 제 돈으로 살면서 저를 하녀 취급했죠. 진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진아. 그건 스크린에 장부가 떴다. 박춘자 식재료 무단 사용 내역 총 3억 원. 하객들이 놀랐다. 3억? 시어머니가 3억을 훔쳐갔다고? 수지는 계속했다. 이 사람들은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약점 삼아 5년간 저를 착취했습니다. 바로 그때 무대 연문이 열렸다. 춘자가 뛰어나왔다. 손에는 가위. 이 나쁜 년, 내 인생 망쳤어. 춘자가 수진에게 달려들었다. 하객들이 비명을 질렀다. 수진은 우아하게 옆으로 피했다. 춘자는 중심을 잃었다. 춘자의 몸이 무대 옆 와인 분수대로 쏠렸다. 으악! 첨벙! 춘자는 와인 분수대에 빠졌다. 붉은 와인이 온몸을 적셨다. 으윽! 으윽! 춘자는 분수대에서 기어나왔다. 온몸이 붉게 젖었다. 마치 피를 뒤집어 쓴 것 같았다.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저게 시어머니래? 완전 미친 사람 같은데? 경찰들이 들어왔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것이었다. 강진호 씨, 업무방해 및 무단침입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진호의 팔을 뒤로 꺾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나. 진호가 발버둥 쳤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바닥에 쏟아졌다. 썩은 음식물이 레드카펫에 흩어졌다. 악취가 진동했다. 으액. 하객들이 코를 막았다. 춘자는 바닥을 기어갔다. 와인에 젖은 옷이 질질 끌렸다. 내 아들, 우리 진호. 춘자가 경찰에게 달려들려 했다. 다른 경찰이 춘자를 붙잡았다. 할머니도 같이 가시죠. 나. 춘자는 바닥을 손톱으로 긁었다. 손톱이 부러졌다. 내 아들 집, 내 등심, 다 내 거야. 하객들은 춘자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다. 저게 사람이야? 완전 정신병자네. 수지는 단상에 섰다.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홀이 조용해졌다. 이 사람들은 제 가족이 아닙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제 인생을 갉아먹은 기생충들입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다. 저는 5년간 이들에게 착취당했습니다. 제 돈으로 살면서 저를 무시하고 폭언하고 훔쳐갔죠. 수지는 진호를 바라봤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메웠다. 진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수갑찬 손이 떨렸다. 춘자는 바닥에 쓰러졌다. 와인이 카펫에 번졌다. 으윽. 춘자는 눈이 풀렸다. 입에서 거품이 나왔다. 바로 그때 춘자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에 멈췄다. 썩은 고기 조각 하나가 굴러와 있었다. 춘자는 손을 뻗었다. 고기 조각을 집었다. 등심, 내 등심. 춘자는 고기 조각을 입에 넣었다. 하객들이 경악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미친. 춘자는 계속 바닥을 기어다니며 음식물 찌꺼기를 주었다. 입에 넣었다. 맛있어. 고기. 한우. 하객들이 외면했다. 너무 끔찍해서 볼 수가 없었다. 경찰이 춘자를 일으켰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하지만 춘자는 손에 쥔 음식물을 놓지 않았다. 내 거야. 내 고기야. 경찰들이 춘자를 끌고 나갔다. 춘자의 비명이 복도에 울렸다. 진호도 끌려나갔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홀 입구에서 진호가 뒤돌아봤다. 수진이 단상에 서 있었다. 수진은 진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혼 판결문이었다. 수진은 서류를 진호에게 던졌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진짜 끝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다. 진호는 바닥에 떨어진 판결문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수진아. 경찰이 진호를 끌었다. 진호는 질질 끌려나갔다. 문이 닫혔다. 진호와 춘자가 사라졌다. 홀은 잠시 조용했다.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쳤다. 짝, 짝, 짝.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다. 수진은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다. 신랑 최우진이 다가와 수진의 손을 잡았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수진은 미소 지었다. 시작일 뿐이에요. 음악이 다시 흘렀다. 행진곡이었다. 수진과 우진은 손을 잡고 레드카펫을 걸었다. 바닥에는 아직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었다. 수진은 그것을 피해 우아하게 걸었다. 구두 뒤축이 딱딱 소리를 냈다.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수진은 홀 출구에 섰다. 뒤돌아봤다. 바닥에는 와인 자국, 음식물 쓰레기, 춘자의 낡은 모자가 흩어져 있었다. 청소해 주세요. 수진이 집사에게 말했다. 예, 사장님. 수진은 돌아서서 밝은 복도로 걸어갔다. 우진이 옆에 있었다. 허니문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우진이 물었다. 수진은 잠시 생각했다. 몰디브요.
가장 평화로운 곳.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사라졌다. 홀에는 청소부들이 들어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와인 자국이 지워졌다. 음식물이 치워졌다. 춘자의 모자가 쓰레기통에 던져졌다. 30분 후 홀은 다시 깨끗해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경찰찬, 진호와 춘자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춘자는 멍한 눈으로 창밖을 봤다. 진호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만 떨어뜨렸다. 다 끝났어요, 엄마. 다. 경찰차가 출발했다. 뒷유리의 그랜드 호텔이 점점 멀어졌다. 호텔 옥상에서는 축하 불꽃이 터졌다. 펑, 펑, 펑. 붉은 불꽃이 하늘을 수놓았다. 진호는 창밖에 불꽃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불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터지고 사라질 뿐이었다. 경찰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6개월 후 경기도 외곽의 연고자 없는 요양원. 춘자는 4인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문은 철창이 쳐져 있었다. 간호사가 밥을 가져왔다. 찬밥과 무김치. 박춘자 씨, 식사하세요. 춘자는 눈도 뜨지 않았다. 간호사가 침대를 흔들었다. 일어나세요. 안 먹으면 치워요. 춘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초점이 없었다. 등심, 내 등심.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또 시작이네. 먹기 싫으면 됐어요. 간호사는 밥을 가져갔다. 춘자는 다시 눈을 감았다. 벽을 긁는 소리가 났다. 손톱으로 스르륵, 스르륵. 한우 20만 원. 며느리. 춘자는 중얼거렸다. 옆 침대 할머니가 베개를 던졌다. 시끄러워. 맨날 같은 소리만. 하지만 춘자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벽을 긁었다. 벽에는 손톱 자국이 가득했다. 마치 감옥의 죄수가 날짜를 세듯이. 같은 시각 서울 2호선 지하철역. 진호는 플랫폼 구석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껌 한 통. 껌 사세요. 껌. 진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외면했다. 한 학생이 멈춰섰다. 얼마예요? 1,000원이요. 학생은 1,000원을 주고 껌 하나를 가져갔다. 감사합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났다. 오늘 첫 손님이었다. 저녁이 되자 영무원이 나타났다. 아저씨, 여기서 장사하면 안 돼요. 나가세요. 제발이요. 조금만 더. 안 돼요. 매일 말하잖아요. 영무원이 진호의 껌통을 걷어찼다. 껌이 바닥에 흩어졌다. 아, 진호는 기어서 껌을 주었다. 1개, 2개. 불쌍하긴 한데 규칙이에요. 나가요. 진호는 껌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다. 다리를 절었다. 공사장에서 다친 다리였다. 밖은 추웠다. 진호는 골판지 하나를 주워 몸에 둘렀다. 지하상가 구석에 앉았다. 옆에는 다른 노숙자 둘이 있었다. 형님, 오늘 얼마 벌었어? 한 노숙자가 물었다. 진호는 주머니를 뒤졌다. 1,000원. 그것밖에? 밥도 못 사 먹겠네. 진호는 고개를 떨궜다. 저기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야지. 진호는 일어나 편의점으로 갔다. 가장 싼 삼각김밥 하나를 집었다. 계산대에서 1,000원을 냈다. 거스름 돈 200원. 밖에 앉아 김밥을 뜯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찼다. 수진이 밥은 따뜻했는데. 진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수진과의 결혼 사진. 사진은 이미 너덜너덜했다. 매일 꺼내보느라. 미안해. 수진아. 진호는 사진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요양원 한밤중. 춘자는 눈을 부릅떴다. 귀를 막았다. 기익. 철제 셔터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환청이었다. 안 돼. 문 열어. 문 열어. 춘자가 비명을 질렀다. 룸메이트들이 깼다. 또야? 미친. 간호사가 달려왔다. 춘자를 붙잡았다. 박춘자 씨, 진정하세요. 셔터가, 기익 소리가. 춘자는 귀를 막고 바닥을 굴렀다. 간호사가 진정제를 놓았다. 주사가 들어갔다. 춘자의 몸이 서서히 풀렸다. 또 셔터 환청이네. 매일 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춘자를 침대에 눕혔다. 춘자는 눈을 감았다. 입술이 움직였다. 셔터. 수진아. 문 열어.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3개월 후 스위스 제네바. 세계 요리대회 시상식장. 거대한 홀에 각국 셰프들이 모였다. 올해의 셰프상은 대한민국 이수진. 박수가 터졌다. 수진이 단상에 올랐다. 샤넬 수트에 에르메스 클러치. 트로피를 받았다. 금빛 트로피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우아하고 당당했다. 저와 같은 상처를 받은 모든 여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수진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훈장을 받았다. 대한민국 요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수진 셰프에게 금관문화 훈장을 수여합니다. 대통령이 훈장을 달아줬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수진은 미소 지었다. 완벽한 미소였다. 같은 날 제주도 한 리조트 앞. 진호가 나타났다. 3일 동안 걸어온 얼굴이었다. 신발은 다 떨어졌다. 수진아, 제발. 진호는 리조트 입구로 걸어갔다. 경호원이 막아섰다. 손님, 숙박객이세요? 아니요. 이수진 셰프 좀 만나고 싶어서. 경호원이 인터폰을 들었다. 잠시 후 고개를 저었다. 만날 수 없답니다. 돌아가세요. 제발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진호가 무릎을 꿇었다. 경호원이 한숨을 쉬었다. 손님, 이러지 마세요. 또 다른 경호원이 나타났다. 손에는 소금 봉지. 사장님 지시입니다. 경호원은 소금을 진호에게 뿌렸다. 으악! 소금이 얼굴과 눈에 들어갔다. 진호는 바닥을 굴렀다. 재수 없으니 꺼지세요. 경호원들이 진호를 끌어냈다. 리조트 정문 밖에 내던졌다. 진호는 눈물과 소금물을 닦았다. 눈이 따가웠다. 수진아, 수진아. 하지만 리조트는 조용했다. 대답이 없었다. 진호는 일어나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일주일 후 요양원. 춘자의 창문 밖에서 소란이 났다. 춘자야, 거기 있어? 고향 친구 3명이었다. 손에는 물병. 춘자가 창문으로 기어갔다. 철창을 붙잡았다. 얘들아, 미안해. 친구 하나가 물병 뚜껑을 열었다. 미안하긴. 너 때문에 우리 마을 망신이야. 물을 춘자에게 뿌렸다. 으악.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셨다. 춘자는 철창에 매달렸다. 제발 용서해줘. 용서? 우리 돈 500만 원부터 갚아. 다른 친구도 물을 뿌렸다. 3병이 다 춘자에게 쏟아졌다. 춘자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옷이 젖었다. 친구들은 침을 뱉고 갔다. 다시는 고향에 오지 마. 춘자는 바닥에 웅크렸다. 온몸이 떨렸다. 며칠 후 진호에게 택배가 왔다. 노숙자 쉼터 주소로 온 것이었다. 발신인 이수진.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셔터 리모컨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사진에는 5년 전 춘자가 훔쳐간 한우가 썩어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메모가 붙어 있었다. 당신 엄마가 훔쳐간 고기 다 썩었어요. 당신들의 인생처럼. 진호는 사진을 구겼다. 그리고 울었다. 으악. 진호는 리모컨을 던졌다. 리모컨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요양원, 춘자의 병실. 간호사가 신문을 가져왔다. 박춘자 씨, 신문 볼래요? 춘자는 무표정하게 받았다. 일면에 커다란 사진. 이수진 셰프, 세계 1위 레스토랑 달성. 수진이 트로피를 들고 웃고 있었다. 춘자는 신문을 보다 손을 떨었다. 세계 1위.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니, 피눈물이었다. 으윽. 춘자는 신문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수진아, 수진아. 하지만 신문 속 수진은 웃고만 있었다. 간호사가 신문을 빼앗았다. 또 우시면 안 돼요. 하지만 춘자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울었다. 내 며느리, 내 돈. 간호사는 한숨을 쉬고 나갔다. 춘자는 홀로 남았다. 텅 빈 병실에서. 그의 겨울, 서울 명동. 수지는 새로운 재단 현판식에 참석했다. 희망의 식탁 재단 마이너스 가정폭력 피해 여성 지원. 수진이 리본을 끊었다. 박수가 터졌다. 이 재단은 저처럼 가정에서 상처받은 여성들을 돕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사람들이 환호했다. 수진은 재단 사무실로 들어갔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수진이 도운 여성들의 사진이었다.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수진은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이제 시작이야. 3개월 후 베트남 나트랑. 수진의 새 리조트 개장식. 백사장의 하얀 테이블들이 놓였다. 수진은 순백의 리넨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뒤로는 에메랄드빛 바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수진은 리조트 레스토랑으로 걸어갔다. 입구에는 전동 셔터가 있었다. 손에 리모컨을 들었다. 새 리모컨이었다. 나의 인생, 이제 진짜 영업 시작입니다. 수진은 버튼을 눌렀다. 위잉. 셔터가 천천히 내려왔다. 묵직한 소리가 울렸다. 셔터가 완전히 닫혔다. 바깥 소음이 차단됐다. 수진은 셔터를 쓰다듬었다. 차가운 철의 감촉. 이제 아무도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수진은 돌아섰다. 석양을 바라봤다.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수진은 와인 잔을 들었다. 혼자 건배했다. 나의 승리를 위해.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달콤했다. 그리고 완벽한 어둠이 내렸다. 이 사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